여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 20개국 군대가 참가한 국제 퍼레이드가 열린 현장에서 였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한국 해병대의 등장에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며 자부심 넘치던 미 해병대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 불리우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미 해병대원들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함께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코넬입니다. 저는 미국 해병대에서 하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의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한국 해병대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20개국 이상의 군대가 참여하는 국제 퍼레이드의 참가자로 선발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병사들이 자국의 제복과 전통을 자랑하기 위해 모였고 우리 모두는 미국 해병대로서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퍼레이드 마지막 순서를 맡은 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마무리를 맡을 거야. 잘 지켜봐. 사실 저는 그 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닌가? 아마 중국이랑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퍼레이드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전날 밤, 제복은 침대 옆 의자에 깔끔히 준비해두었고 부츠는 거울처럼 빛이 나도록 닦아두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가 금속처럼 빛났고 바지의 주름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부대원들과 함께 집결지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긴장과 기대 속에서도 차분하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죠. 저희는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가 참가해도 미국 해병대를 능가할 수 있는 팀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오전 8시 퍼레이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관람석으로 둘러싸인 넓은 야외 공간이었고 세계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팀들과 VIP 구역의 인사들까지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우리 지휘관 레이놀즈 대위는 병사들을 원형으로 모은 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대원들, 오늘은 단순히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각국의 병사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안고 여기에 섰다. 우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리다. 태도부터 자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라. 나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퍼레이드는 한 나라씩 순서대로 진행됐고 각국 병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진을 선보였습니다. 영국은 전통 제복과 정교한 움직임으로, 프랑스는 외인 부대의 위엄을 드러내며 느리지만 강한 걸음으로 등장했고 독일은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대표로 나선 우리는 완벽한 동기화 속에 전진했고 총기 회전과 발걸음 모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저도 미국 병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자리에 앉자 마르티네즈 병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라고 해. 이후로 2시간 넘게 각국의 군대가 퍼레이드를 이어갔지만 어느 팀도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를 환영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관중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기대 없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등장했고 제복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총기는 너무 빠르게 회전해 잔상이 남았고 서로에게 던진 총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들이 보여준 동작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총기를 등 뒤로, 다리 아래로, 어깨 위로 넘기는 고난도 기술이 반복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마르티네즈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하다고. 그때
한 한국 해병대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총기를 높이 던졌고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무릎을 꿇은 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관중석은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무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구호도 카운트도 없이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지시 없이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은 수천 번의 훈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경지였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어느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대위가 제 옆에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게 훈련하는 부대 중 하나야. 그들의 훈련소는 전설적이지. 방금 본 건 그 훈련의 결과물이지. 퍼레이드가 끝나고 병영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수준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병영에서는 오직 하나의 화제만 있었습니다. 총기를 공중에 던지고 원으로 돌리는 거 봤냐? 바닥에 누웠다가 용수철처럼 일어난 거 진짜 놀라웠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해. 우리는 미국 해병대잖아. 이미 최고야.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건 맞아. 하지만 오늘 나는 더 나은 걸 봤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마르티네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해병대와 3개월 후에 합동훈련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의 수준 높은 기술과 정신력을 직접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단 하나의 장면이 인생 전체의 시야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한국 해병대의 공연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탁월함은 국적이나 언어, 문화에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작은 나라의 전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어떤 틀림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하게 됐습니다. 리허설이 있던 날,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군인들과 함께 훈련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각자 제복을 말끔히 갖춰 입고 서 있었고 무더운 햇빛 아래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훈련 동작을 점검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땀을 훔치며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미국 군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한국 해병대가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선 너머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들판 저편에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해 오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모습은 단숨에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짙은 녹색 제복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채워져 있었으며 모든 주름은 정밀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얼굴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직 집중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다른 나라 군인들처럼 우리 옆에 줄을 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순식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독일 군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뭘 하려는 거죠? 그러더니 한국 해병대원들은 일제히 주머니에서 작은 흰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 있는 훈련장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매우 진지했습니다. 몇몇은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고 몇몇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퍼레이드를 앞두고 자신들의 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나라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탈리아 병사 한 명은 농담조로 말했죠. 청소부들인가 봐요. 다른 이들도 그 말에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웃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가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퍼포먼스를 의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그 자리를 존중하며 마치 의식을 치르듯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레 웃음은 멎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천을 조심스레 접어넣고 나서는 한치의 틈도 없이 정렬된 대형으로 섰습니다. 햇빛 아래 그들의 부츠는 반짝였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아닌 진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강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준비 완료.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울림은 제 가슴 깊숙이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웃음을 짓던 병사들도 다들 말없이 입을 다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저 역시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의 바닥조차 정성껏 닦으며 규율과 질서를 예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퍼레이드 하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그 순간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츠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해병대에게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됐습니다. 단지 전술이나 동작이 아니라 태도와 정신, 그 근본적인 자세 말입니다. 저의 군인으로서의 시선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작은 우연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한국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루카스 코넬 상사님이신가요? 저희는 상사님의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윌리엄 코넬 하사였어요. 그 장교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잠시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고 이어 작은 미소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사님의 할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한국 해병대원들이 차례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대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지만 그것은 강요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무릎을 꿇거나 큰 동작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의 조상에 대한 인사.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더 큰 존재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여름밤 현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기억,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손등에 남아있던 화상 흉터를 쓰다듬던 그 모습이요. 그분은 전쟁의 추억을 자랑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품고 사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서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눈빛과 말이 쉽게 잊히지 않네요. 메일을 보낸 후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는 건 뭘까? 그 질문은 한편으로 저를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해병대원들의 일상을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숙소 주변은 정리정돈이 끝나 있었고 각자 맡은 구역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기 몫을 알고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젊은 해병대원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직접 하세요? 충분히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병사는 제 질문을 잠시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고 이내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써야 하는 공간이니까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듯한 그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밀어붙였고 동작 하나하나를 완벽에 가깝게 반복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자율적으로 더 연습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 자랑하거나 우쭐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전투 훈련이 유난히 길게 이어지던 날, 저는 이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3시간 넘게 훈련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말은 단순한 책임감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사명과 봉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아버지를 기지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기지 주변에서는 바닷바람에 실린 짠 내음이 느껴졌습니다. 열병장에는 8명의 해병대원이 완벽히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햇살에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정렬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그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해병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묵직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겪었던 두려움, 살아남지 못한 전우들, 그리고 평생 지니고 계셨던 기억들이 그 순간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곧 한국 부대의 지휘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액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름답게 정리된 한국 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국기를 건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지휘관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어두운 시절,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과 전우들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저희 아이들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국기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었고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전쟁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다시 경례 자세를 취했고 할아버지도 천천히 자세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연로하신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쟁터를 누비던 청년 군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경례로 응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국기를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땐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지. 역사를 만든다거나 영웅이 되리란 생각은 없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기억을 잊으려 애썼단다.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그럼 기억하는 건 어떤 걸까요? 기억은 행동이야. 누군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는 국기를 햇살 아래로 비추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이 젊은 해병대원들은 전쟁을 겪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그들은 행동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 삶의 태도로 감사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해병대원들의 태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묵묵한 규율, 타인을 향한 배려, 그리고 절제된 강함. 그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내려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고 헌신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네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진정한 강함이란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한국 해병대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할아버지의 방문을 알고 있었고 무언가 특별한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옛 훈장을 단 채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긴장되세요, 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란다. 오히려 영광스럽구나.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제복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구두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꼿꼿이 서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휘관은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께 깍듯이 경례를 했고 그 뒤로 돌아서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이자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이 노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속삭이듯 부르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겹쳐지며 점차 커졌고 그 음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멜로디와 분위기 속에 담긴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별,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분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점차 퍼지며 우리 주위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 지나가던 미군 병사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경례 자세를 취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온전히 노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 70년 전의 전쟁과 오늘의 평화를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태어난 젊은 군인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몇 초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의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있었고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며 한 해병대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은 한국 국기를 두 손에 들고 있었고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보여준 용기와 희생, 우리는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국기를 할아버지께 드리고 깊이 머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국기를 받으셨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시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팔을 받쳐 도와드렸고 몇 번이나 흔들리는 다리 끝에 결국 곧게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셨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원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를 숙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에 국기를 꼭 안은 채 말없이 앉아 계셨고 입술 사이로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그 옆에 앉은 채 조용한 숙소 안의 공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을 찾을 거라고. 군인이 아닌 손자의 신분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해준 것처럼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한국어로 조용히 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낯선 땅에서 두 번이나 우리와 함께 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국기를 꼭 안은 채 잠드셨습니다. 그분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총이나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기억에서, 감사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 또한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가 무지개처럼 반짝이길 바랍니다.